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길게 뽑아달라고 하셨어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네. 가기사는 좀 살아보자 하는데 그다지 뭐 이렇게 썩 긍정적이게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에 있을 몇 가지 이슈들이 우리의 그 뒷덜미를 좀 잡는데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잘 참자. 이번 한 주 잘 참으면 좋아지겠죠. 원래 랠리 전에 좀 안 좋아요. 작년도 볼까요? 작년도 10월 달에 장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러더니 11월, 12월 달에 미친 장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작년 2, 3월 달에 장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에 미친 장이 나왔죠. 와, 그런 짧은 기간에 항상 좋은 장 전에는 나쁜 장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증시각도의 TV 시청자분들과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투자자분들 독이마을 분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현재는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가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본편만 녹화해서 올라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본편이 또 그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으로 나가게 됩니다. 청취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체크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체크를 하기 싫어. 왜? 별로 안 좋아. 참나. 왜 안 좋냐? 일단 첫 번째,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뭐죠? 네, 헝다는 조금 순위가 좀 밀려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악재 중에 1등이 헝다일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최고의 악재는 헝다는 차순위라는 점. 첫 번째 순위는 뭘까요? 미국의 채무한도 협상입니다. 현재까지 분위기 썩 좋진 않아요. 이번 달까지 마무리돼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다음 달부터 연방정부 셧다운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연방정부 셧다운과 관련해서 좋은 기억이 없어요. 과거에 한번 미친 듯이 한번 미국 시장 빠진 적이 있었어요. 언제요? 그때도 셧다운 때였어요. 그때 최초로 부채 한도 협상이 결렬이 되면서 실제로 연방정부 셧다운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 분들 잘 알까? 한국에서는 상상하기 좀 어려워. 한국이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해도 되게 괜찮은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받아주고 있는 거지. 근데 여기는, 월급 안 주니까 그 다음날부터 출석을 안 해. 출근을 안 해. 그래서 공원 같은데, 이런데 다 문 닫았었잖아요. 미국에 계신 분들 알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게 이해가 됩니까? 월급 안 준다고 그 다음날부터 안 나가? 그거 아니잖아요. 주겠지 하고 나가잖아요. 주겠지 하고. 그 대신에 물론, 그래도 안 주면 이씨 하면서 확 엎어버리지. 또 우리는 그게 있잖아. 잘 참다가 안 되면 그냥 확 엎어버려. 좀 결이 세지. 두껍지. 우리는 두꺼운데, 얘네들은 안 주면 안 나와버려요. 그래서 그때 셧다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냐면, 2011년인데요. 그때 신용평가사인 S&P가,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가, S&P 500 말고, S&P가, 신용등급,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습니다. 자, 그때.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지수가 18% 빠져요. 여러분, 18%면요, 지옥문 열린 거예요. 18% 지수가 빠지면 종목별로는 50% 빠지는 게 허다하게 나오는 거예요. 애플이 50%는 잘 안 빠질 거 아닙니까? 그죠? 대형주들은 50%까지는 안 빠져. 그러면 개별 종목들은 그냥 50%씩 쫙쫙 빠지는 거죠. 그때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다행히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설마 사고를 칠 것이냐라는 믿음은 있어요. 설마 그러진 않겠지 하는 믿음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이제 뚫리느냐 안 뚫리냐면 뚫리고 나면은 확 증시가 오르겠지. 안도감과 함께 올라가지만 그거 하기 전까지는 진짜 안 할 거야? 진짜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조마조마한 장이 펼쳐지겠죠. 일단 하원 의장께서는 27일까지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께서는 27일로 이제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27일, 오늘 저녁에 안 끝나면, 조금 충격을 받겠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에서 부채 한도 유예안을 뺄 경우에는 표결을 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불투명합니다. 지금 분위기가. 네. 하원에서는 이미 민주당이 과반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 유예를 통과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통과했으니 이제 상원에서 받아라 하는데 지금 분위기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내일이죠. 내일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28일 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어쨌든 똑같은 일을 하는 업체가 세 군데가 있잖아요. 큰 데가. 물론 키옥시아도 있고 이렇지만, 규모가 이제 차이가 나니까 이제 세 개 업체로 재편됐다라고 보는 게 D램 업체인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서 D램 가격 하락에 관련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인지, 잠시 잠깐 그러다 말 거예요. 내년도에 괜찮아져요. 이러면 반도체 업종에는, 특별히 우리 메모리 한국 쪽 반도체 기업한테는 굉장히 호재가 되겠습니다만, 좀 안 좋아요. 올해가 좋았고요. 지금부터는 조금 안 좋아질 거예요. 라고 가이던스를 내주게 되면 조금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D램 가격이 조금 빠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몇 개월 전에 노근창 센터장님 모셔서 했던 얘기죠. 역시나, 지금 와서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잘 맞추는 애들은 누구다? 네, D램 익스체인지 쪽 애들이죠. 트렌드 포스, 이쪽 애들이, 가격 전망을 정말 잘한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노근찬 센터장께서도 뷰를 꺾었던 게 뭐냐면, 가격을 그동안 몇 년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왜냐하면 유통을 다 잡고 있잖아, 대만이. 유통을 다 잡고 있는데, 거기서 딱 보니, 수요가 좀 줄어들어. 그래서 가격을 떨어뜨렸어. 한 건데,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면 또 맞아 들어가고 있는 거죠. 먼저는 PC 쪽, 특별히 노트북과 PC 쪽에서부터 떨어졌고, 이제는 그 영향이 일부 서버 쪽으로 일부 약간 전이되는 양상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저희 쪽에서 예상하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의 회복은 역시나 인텔이 본격적으로 자기네 10나노 공정의 제품들, 사파이어 래피드를 서버에 공급하는 그 시점부터 DDR5가 공급이 되면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단 현재까지는 합리적일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조금 떨어졌지만 괜찮아요. 이 정도면 저희는 예년보다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익을 계속 유지할 것 같아요. 이러면 짧은 조정으로 끝나면서 좋아질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헝다 관련 뉴스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헝다 관련 뉴스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고, 출처는 연합인포맥스입니다. 중국 당국이 각 지방 기관과 국유 기업에게 헝다그룹이 도산할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헝다그룹의 도산을 막기 위한 구제 조치에 나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시사한 바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오히려 도산을 준비해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헝다가 도산할 경우에는 중국 경제는 주택 시장을 중심으로 적잖은 충격을 받을 것이다. 지방 정부들은 이에 대비하여 일자리 상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 등을 갖추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헝다그룹이 각 지방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타격이 어떤 정도의 수준일지를 사전에 조사해라 라고 지방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헝다 관련 뉴스들은 어떤 측면이 있냐면, 이제 3부를 얘기했잖아요. 헝다 관련해서는 세 가지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 이 개발 업체들, 디벨로퍼들에게 과도 현금 흐름이 실제적인 현금 흐름이 나빠지는 것, 그 다음에 과도한 부채 이런 것들을 못하게 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조금 세게 막았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듯 합니다. 그 부분은 있는 걸로 일단 보여주고요. 자, 중국과 관련해서 재미난 뉴스가 또 있어요. 오늘 이 얘기를 중심으로 할게요. 중국이 전력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네.
전력 공급을 중단하면서 생산 차질이 조금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거 잘 보면 처음에는 와, 이거 왜 악재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한국 시장 입장에서는 크게 악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10개 지방 도시에 대해서 9개 지방 정부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어요. 너무 전기를 많이 쓴다. 전기 쓰지 마라. 라고 9개 지방 정부에 대해서 그 생산과 전력 사용 제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석탄, 화학, 비철, 철강, 시멘트 뭐 이런 등등등. 그래서 원난성, 장수성, 광시성 등등 이런 데에서 전기 쓰지 마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칭하이, 닝샤, 광시, 광동, 푸지엔, 윈난, 신장, 장수, 저장. 예. 이런 곳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철강, 화학, 비철, 화력 발전, 정유, 건자재 이런 정도의 사업들이 굉장히 전기를 많이 쓰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업종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겠죠. 자, 그렇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중국의 성장률도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걸 오랫동안 가져갈 경우에는 성장률이 떨어질 걸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종이 절반이에요. 중국 산업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 분야가 전기를 못 써.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면 문명은 뭐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네, 인간과 에너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 에너지가 최고로 고도화된 에너지는 전기예요. 그쵸? 뭐 옛날에는 나무를 에너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석탄을 에너지로 썼고, 그다음 석유, 가스를 에너지로 썼고, 그 다음에 이제는 전기를 에너지로 쓰는데 전기를 못 쓰게 되면 안 돌아가는 문명 산업이 많죠. 문명 자체가 멈추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자,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이렇게 되면 철강화학, 비철, 그 다음에 화력 발전, 정유, 건자재 이쪽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인데 이게 거의 절반이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될 것이냐, 물건값이 어떻게 된다? 계속 오른다. 왜냐면 못 만드니까. 자, 그러면 뒤집어서 한국 업체들은 어떻게 된다? 요쪽 관련 업체들은 물건을 같이 수출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지겠죠. 그러면 철강화학이 가장 눈에 띄고요. 철강화학은 오히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시크리컬 이 순환 경기순환 업종인데 중국에서의 공급이 줄어들면 가장 큰 공급 처에서의 공급이 덜 되는 거라서 서브 공급 공간들이 굉장히 좋아지죠.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서브죠. 중국의 물량이 가장 많고 그것들이 줄 때 커버 칠 수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런 쪽은 의외로 시장이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 일정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FOMC 회의가 끝났기 때문에 FOMC 회의 끝나면 이제 뭐가 이제 쏟아지죠? 네, 연준 인사들이 발언이 쏟아집니다. 진짜 많은 연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는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연설이 있고요. 라엘 블레이너드, 그 다음에 미셸 보우만 등등의 분이 연설을 합니다. 자, 뉴욕 연은 총재의 발언은 상당히 중요하겠죠? 3인자 정도 되니까 이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면 테이퍼링에 대한 그 스케줄을 조금 더 구체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이 구체화될 때 시장은 반응을 할 겁니다. 구체화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28일 날 이제 주택가격 지수들이 발표가 있어요. 케이서 실러 주택가격 지수,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 지수.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 한번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소비자 신뢰 지수도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이번 주 나오는 지표 중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넷 옐런의 그 상원 증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도 상원 증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이 여러 가지 그 스케줄 중에서는 가장 이슈가 많은 주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정도가 되겠죠. 이때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그리고 또 이때쯤 되면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채 한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가닥이 좀 보일 테니까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화수에 이제 집중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롬 파월 의장은 그 이후에도 몇 번 더 발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는 9월 공급관리협회의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지수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월초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지수, 별 3개짜리는 PMI 지수다.
네, 제조업 PMI, 그다음에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이것을 통해서 미국 경기 상황들을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라서 자 9월달 만만치 않은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작년에도 그랬어. 10월달에 어려웠고 11월, 12월 달에 아주 미친 랠리가 뽑혔는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시장을 뭐 굳이 그렇게 썩 나쁘게 봐야 되느냐 하는 주말에 이제 우리 유동원 본부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리가 나쁜 거에 비해서 현재 상황들이 그렇게 나쁘냐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그런 정도까지 나쁘진 않다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이익 규모도 여기서 지수가 크게 빠지는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기업 실적들이 꽤 좋아요. 쉬어갈 수는 있으나 큰 틀에서 보다 장기적인 틀에서의 자본시장의 성장 가능성은 매우 높은 것이 지난 역사적 십몇 년을 통해서 이 정도면 그렇게 뭐 단기 조정은 있지만 급락이라든가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곧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